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베트남의 경제는 그동안 과대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베트남의 허약한 경제의 민낯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베트남과 일본은 경제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경제가 무너지면 일본도 크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중국이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핫한 나라가 됐습니다. 당시 저는 중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중국어를 공부하고 중국의 정치, 경제에 관한 책을 수십 권씩 읽고 수차례 중국으로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중국의 경제 발전은 우리에게 허상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베트남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베트남에 대한 책과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우리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베트남의 경제 신화 역시 허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커다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가운데 베트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베트남 30년 경제 성장 신화 코로나19로 순식간에 끝나 베트남 경제 불확실성 증가, 마이너스 성장 우려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베트남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가 될 우려도 있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베트남의 올해 성장률은 2.4%로 7%를 넘는 고속 성장이 멈춰선 20년 만에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웅유엔 득탄 베트남 경제연구소 전 원장은 한 현지 매체를 통해 지역 감염이 다시 확산되면 성장 동력이 약화돼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통계 총국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3,180만 명이 실직하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9월까지 고용 규모는 120만 명이 감소한 5,440만 명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질 피해를 본 근로자 중 14%는 실직했고 나머지는 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 또는 무급휴직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부문 근로자의 68.9%가 타격을 입었고 제조, 가공업은 66.4%, 농업 부분은 27%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비스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관광객이 없어서일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철저하게 막아내고 있고 베트남 경제는 크게 문제 없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중국, 일본과 같은 독재 공산국가입니다. 이것이 베트남 언론의 보도는 단 하나도 믿을 수 없음을 증명해 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베트남 성장세는 거품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경제 수준은 아직도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베트남의 삼성 공장 일부가 들어온 것이 베트남 GDP의 28%를 차지할 정도면 베트남 경제의 낮은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삼성이 베트남에서 완전히 발을 뺀다면 베트남 경제는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의 경제가 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만한 인적, 물적 자원조차도 부족합니다. 내수 시장을 형성할 정도의 소득 수준조차도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 일본, 중국처럼 첨단 기술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인건비, 부동산 물가라도 저렴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베트남 9천만 명 인구의 월 평균 수입이 25만 원 정도인데 아파트 평균 값이 1억이 넘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소득 대비 수준, 부동산 가격을 따진다면 세계에서 가장 땅값 비싼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을 떠나고 있고 이런 비싼 인건비라면 차라리 고급 인력과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태국으로 가는 것이 낫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의 부동산 거품 붕괴는 예고된 일일 수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베트남의 부동산은
18배나 폭등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승세는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중국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가오는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 일본은 줄리아나 도쿄 정성기에 붕괴했다. 최근 일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붕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중국의 길을 너무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주간 베트남 TV님의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국인을 대상으로 첫 특별 입국을 추진할 당시 한국인이 격리시설로 사용하던 호텔의 하루 숙박료가 23만 원이 넘는 비용으로 청구돼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호텔은 하이퐁시의 시장 아내가 운영하는 호텔로 밝혀졌고, 당시 격리됐던 사람들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학부모들과 자녀들이 주요 대상이었는데 1박에 23만 원이나 하면서 호텔에서 식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불만을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이러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돈벌이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치민의 경우 격리 호텔 비용이 하나 약 6만 원 선으로 알려졌는데 정작 현지에서는 비용의 4배가 오른 25만 원이나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관계자는 저렴한 객실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하동에 위치한 무엉탄 호텔의 경우 격리 시 하루 9만 원 정도가 책정됐는데 알고 보니 이 호텔은 평상시 비용이 4만 원이었습니다. 이 호텔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단체 여행을 주관하던 여행사들이 영원 투어를 할 때 이용하던 호텔로 시설도 좋지 않은 곳입니다. 하노이 인근 번돈의 경우 하롱베이 FLC 호텔은 비교적 높은 시설 수준과 평균 8만 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알려진 곳인데 2주 격리에 400만 원 가까운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사기치기 행위는 코로나 시국인 현재에도 행해지고 있고 그 피해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국에 일본과 베트남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제1투자국은 더 이상 한국이 아닌 일본이 됐습니다. 현재 일본은 2조 원이 넘는 ODA 자금을 베트남에 투자하면서 1위 공여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일본 스가 총리는 첫 해외 방문 국가로 베트남을 선택했습니다. 베트남은 일본의 수산물도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베트남의 중고등학교에서는 제1외국어로 영어가 아닌 일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제1외국어로 일본어를 선택하고 있는 학교는 중학교 65개 교, 고등학교 32개 교에 달하고 일본어를 제1외국어로 선택하는 학교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에서 일본어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까운 나라인 것처럼 보도하고 이야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베트남과 가장 가까운 나라는 다름 아닌 일본입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해외 취업하는 나라는 일본이고 일본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노동자는 베트남인입니다.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베트남 노동자는 40만 명이 넘고 중국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4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웬만한 중형 도시의 인구와 같을 정도의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은 베트남과의 이런 관계를 반갑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노동자들의 일본 내 범죄가 중국인을 넘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은 베트남인들이 범죄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돼지 도축 베트남인 일이 없고 채무 상환하지 못하고 돈이 필요했다. 기능 실습생으로 일본 체류.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가수원의 과일, 가축들이 몽땅 사라지는 범죄는 베트남인들이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코로나로 인해 베트남 경제에 근본 없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출에 의존하는 베트남은 내수조차 없는 상황이라 더 어려운 경제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학교에서는 제1외국어로 일본어를 공부하는 학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서 부족한 노동시장을 외국인으로 채우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일본으로 넘어가는 베트남 노동자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후 일본에서의 베트남인 범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축을 훔쳐서 도축해 먹는다든가 하는 감각이 일본인과 너무 다릅니다. 아마 훔친다든가 죽인다든가 하는 죄의식도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감각의 이민이 대량 들어왔을 때의 사회는 어떻게 될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